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눠보는 CMB 사랑방의 정순철입니다. 오늘은 벌써 60번째가 되었습니다. 60번째가 되었고 또 성함도 엄청 부자 이름을 가지신 김억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구 수성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지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그 지사장님 아는 분이 많으실 텐데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건강보험공단 대구 수성지사장 김억수입니다. 국민의 든든한 평생건강 지킴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늘 아껴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공단,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품격 높은 장기요양보험, 자율과 혁신으로 자긍심 넘치는 공단을 목표로 하여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리더라는 우리 공단의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인사 말씀을 너무 준비를 막 쫙 잘해 오셨네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정말 건강을 위해서 공단에서 평생을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처음부터 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시험을 글로 치셨나요? 네. 사실은 제가 89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또 민간 회사하고 이렇게 같이 합격을 했었는데 두 개나 다. 지금도 공기업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기업을 좀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공기업 쪽인 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참 벌써 잘하시네요. 입사를 한 지 2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국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공단에 입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까지 쭉 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89년도에 포항지사의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하면 28년째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대학을 갓 졸업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행정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첫 업무를 회계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그 당시에 회계 업무가 단식부기가 아니고 공단 회계 업무가 복식부기다 보니까 복식부기를 청착시키는데 지사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힘 많이 드시겠습니다. 그 의료보험 사업을 초창기다 보니까 직장 내에 업무에 경험 있는 선배분들이 좀 적다 보니까 제가 이 내부적인 그 강의를 활용하거나 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빠르게 정착시키는데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니까. 그때만 해도 주 5일 근무제가 아니고 토요일까지도 근무하던 시절이었는데 토요일 반일 근무를 마치고 난 오후에도 직장에 남아서 회계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수성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이제 대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그 대구 수성지사장으로 부임을 하셨다, 그죠? 예, 예. 네. 95년도에 이제 대구로 오고 난 뒤에 네. 저희는 이제 공단 조직이 네. 지사가 있고 지역본부가 있고 본부가 있는 3단계 조직입니다. 네, 네. 그래서 2004년도에 대구 지역본부에 이제 근무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열심히 젊은 시절이어서 열심히 일할 때인데 대구광역시와 네.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을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컸었고 네. 지금도 그 사업이 아직도 대구시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영주봉화지사장을 거치고 또 본부 공당 본부 요양급여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요즘 그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네. 이런 그 정책이 단초가 되었던 예, 치매 어르신의 복지 강화를 위해 치매 특별 5등급을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실무 책임자로 참여해서 이거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예, 그때 네. 좀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국가 치매에 대한 이 관리, 감독, 또 관심 이런 부분들이 그때부터 아주 내부적으로는 많이 준비가 되어 왔었는데 네. 요즘 신정부 들어서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뿌듯함도 좀 느끼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급여실 근무를 2년간 하고 난 뒤에 네. 그 충북 오송에 있는 네. 보건산업진흥원에 1년간 파견 근무를 또 나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많이 다니셨네. 네, 네. 여기 오송에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공부하는 기회가 또 됐었고요. 네. 1년간의 파견 근무를 마치고 가까운 우리 경주지사에 지사장으로서 2년간 부임을 하고 올 초에 대구 수성지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수성지사에서는 어떤 업무와 사업을 하는지 그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수성지사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그 수성구는 한강 이남의 최고의 부자 동네입니다. 네. 법원이나 네. 대구은행 본점 등 대형 관공서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의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 같이 고소득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 80%가 있다 그러죠. 예, 사회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적인 예를 보면은 우리 지사 관내 지역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2016년 기준으로 보면은 11만 8천 원대입니다. 전국 178개 지사 중에 12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죠. 네. 그렇군요. 예. 또 그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4만 5천 원대로 전국 9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지사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고 또 우리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도 또 높고 그래서 건강 정진 사회의 이 강력한 추진이 이런 필요한 이런 지역입니다. 수성지사는 수성구민의 건강보험 사업과 그다음에 건강정진 사업, 건강보험 정진, 그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세 가지. 인구 45만 명이고 세대 수가 16만 5천 세대이면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수가 8,815개소에 이르릅니다. 이거 많군요. 이런 사업장 그다음에 이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와 보험료 부과 업무,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우리 지사에서 한꺼번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방 중심의 건강 정진 사업과 또 요즘에 이 만성 질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을 이렇게 또 함께
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은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네.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보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관내에 132곳의 시설들이 있고. 와, 132곳이나 예. 예. 네.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58,000명이 이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58,000명. 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업도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업무가 많네요. 네. 네. 그 지사 위치는 이제 범원 A거리에 네. 있고 직원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평균 연령이 45세 정도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부터 공단이 매년 1,000명 이상의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점차 직원 구성이 젊어지고 있어 민원 서비스에서도 활력과 탄력이 붙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네. 다양하게 하는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수송지사가 전국에서 그 정도 어뜸도 되고 고소득자들이 많고 그게 된 다른 타구보다 다른 도시보다도 수송구에서 하실 일이 더 많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은 우리 그 주민들, 구민들께서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또 기대 수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더 노력하고 또 더 많은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공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하나가 바로 뭐 이런 그 수준이 높다 보니까 민원도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한번 방문해 보니까 민원 순번이 쫙 대개가 있던데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오세요? 저희들이 이제 보험료 납기일이 매달 10일입니다. 매달 10일 전후해서는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이 300명에 이르르고 또 기타 보험급여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민원까지 합치면은 최고 500명 이를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 많은 인원을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저희 공단이 사실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그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공단이 직원이 14,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네, 공단 전체. 그래서 연간 1억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수성지사도 월 평균 22,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2,000건이나? 22,000 건의 민원은 유형별로 보면은 이제 보험료 부과 징수 관련 민원들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피보험자 자격 관리 민원이나 그다음에 보험 급여에 대한 민원, 그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민원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처리는 이제 접수와 처리로 이제 나눠지는데 보통 전화로서 해결되고 처리가 되는 민원이 전체의 50% 정도로 가장 많고 50% 전화로. 그 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많을 때 500명의 민원이 내방을 해서 처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팩스나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홈페이지, 또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 조사 이런 업무 처리들이 민원 처리들이 되고 있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보급 추세와 이제 더불어 주민들의 욕구가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지 않을까 해서 공단에서는 M건강보험, 그러니까 모바일 건강보험이라는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고도 이 스마트폰 어플만으로도 뭐 자격 확인서나 납부 내역서라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직접 할 수 있다.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뭐 팩스나 우편으로 이 관련 증명서를 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기에 그 저기 마켓에 M 건강보험을 다운받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M 건강보험을 다운받으셔서 어플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네. 공인인증서로 자기를 로그인하면은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네. 민원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네. 제도입니다. 그런 민원도 있다. 예. 네.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할 거니까요. 네. 네. 방문하지 않아도. 네. 네. 그리고 카운터에 가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뭐 안내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던데. 네. 네. 저희들은 네. 이제 이 시니어 클럽이라 해서 네. 공단을 마치고 네. 정년을 퇴직하신 분들에게 네. 다시 이제 이 봉사할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멋집니다. 건강보험을 네. 오랫동안 경험하시고 업무하시고 해서 해박하시니까 네. 이 찾아오시는 민원들에게 네. 상담 코너나 네. 그다음에 어떤 민원에 단순한 민원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해결도 해드리고 네. 지사 위치나 또 잘못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네.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건 너무 좋습니다. 네. 뭐 어떤 기관이든지 그렇게만 봉사를 한다라면은 네. 그 퇴직하시고 또 네. 남은 여생에 봉사할 기회도 생기고 네. 또 오시는 분한테 더 친절하게 더 잘해드릴 수도 있고 네. 오시는 분들도 기분 좋고 네. 정말 좋은 제도가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런 민원 처리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한다. 네. 저도 한번 방문해 보니까 열심히 전화 받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들게 하던데 그런 분한테도 뭐 가산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원을 엄청 많이 받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희들 직원들이 네. 이제 이 민원 업무 처리 부서를 네. 네.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네. 너무 힘든 업무를 네.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지사장으로서는 그런 직원들에게 어떻게 네. 좀 대우해주고 예.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를 늘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네. 지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민원은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서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 바로 건강보험일 만큼 예. 우리 지역 주민들도 건강보험에 정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요즘 기본으로 이거는 해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특히 이제 수성지사에서 추진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이 있다면은, 네,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82.1세입니다. 82.1세. 예, 2015년 기준으로. 2015년 기준으로. 예. 그럼 20년이 가면은 한 85세가 되겠다. 그렇죠. 지금도 여성분들의 기대 수명은 86세가 넘을 정도인데.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건강 나이는 그보다 한 9년 정도 이게 작은 73세 정도입니다. 9년. 예. 82.1세가 평균 기대 수명인데 건강 수명은 73세까지만 건강하고 나머지 9년은 질병을 가지고 아프면서 삶을 여생을 보내신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건강한 삶을 여생을 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 공단에서는 이제 건강 검진을 이제 주기적으로 합니다.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무조건 하라. 일반 건강 검진도 하고 또 암 검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40세하고 66세 되면은 우리 신체에 이렇게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애 전환기 건강 검진이라고. 그다음에 생애 이제 전환기 건강 검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 애들을 생애 주기별로 해서 영유아 건강 검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그 나이 단계별로 7단계에 나눠서 그 단계에 맞는 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건강 검진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건강 검진 결과 대사증후군이나 그다음에 유질환군에 해당하는 분들께는 이렇게 건강 생활을 영위를 하도록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네. 또 거기 맞춤형 건강 정보도 네. 저희들이 이렇게 제공해주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또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유, 특별한 거 많이 하시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검진 결과 네. 또 이렇게 심화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 권고 대상들, 그 영유아들에게는 특히 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서 하위 70%까지는 적절한 후속 검사, 전문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조기 치료를 받으라고 이렇게 유도도 해주고, 그다음에 사후 모니터링이나 뭐 지역하고 연계 서비스 연계도 해드리고 하는 이런 그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영유아 그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이제 그 체크를 해나가면서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미래의 우리 세대의 주인공인데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잘 해둬야 나이 들어도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 또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 그 대구 수성구 내에 경로당이 한 243개 좀 있습니다. 예, 243개. 그래서 매년 우리가 25개 경로당에는 운동 지도사를 이제 파견해가 경로당별로 100세, 노인 100세 건강운동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수성구의 주민들이 기대도 높고, 그다음에 이 관심도 높으시니까 이런 사업들 더 강력하게, 더 많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이 하시네. 예. 그리고 올해로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이 된 지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 올해 새 정부가 그 출범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상세하게 어떻게 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사업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도입된 지 원래 이제 40주년이 되는 이때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나라 제도가 많이 발전되고 또 선진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좋은 제도로 발전을 했는데, 그래도 또 미흡한 부분은 또 없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 하나만 가지고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으면 저렴하게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조금 미흡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그 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자고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난 8월 9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국민들, 시민들의 건강보험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부분에서 많이 부담이 이제 경과되고, 또 이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장률에 가까워지는 이런 아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장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비급여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고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그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라고 그러면은 자기 소득 중에 40% 이상이 의료비로 지출되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세대들이 많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이 재난적 의료비 대상자 가구 비율이 2010년도에는 3.68%였는데 2014년도에는 4.49%로 그만큼 증가됐다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는 세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하에서 우리 정부 또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서 네. 이번에 그 정책이 8월 9일 날 발표됐습니다. 주요한 추진 방향을 보면은 네. 이 보장성 강화하는 이때까지의 패러다임이 이 개별적인 비급여의 점진적인 축소였는데 이번에는 비급여를 완전하게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네. 이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네. 또 지난번까지는 이 4대 중증 질환 위주로 이 보장성을 높여주고 본인 부담률을 많이 낮춰줬는데 앞으로는 4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할 것으로 바꿨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의료의 사회 안전망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원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치료를 받게 되고 난 뒤에 본인 부담을 외래일 경우에는 30에서 60% 부담하고 네. 입원일 경우에는 20%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부담률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되면은 중환 병인 경우에도 본인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상한을 두게 돼서 네. 일정 부분 이상 되는 금액은 공단에서 다 지원해주는 네. 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을 굉장히 이제 늘려간다는. 세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비급여를 많이 이제 줄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의학적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점진적으로 비급여를 축소를 해왔는데 네. 지금은 한 방에 이제 비급여 제도를 없애겠다는 뜻이겠죠. 네. 예. 예. 그런데 이 비급여를 없애놔도 네. 또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서 네. 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또 늘어나고 네.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이게 보장률 저하로 이렇게 요인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예비급여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의료를 하다 보면 신기술, 치료에 대한 새로운 네, 약제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예.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생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급여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뭐 아까 말씀드리면 급여를 하면은 외래는 30에서 60% 본인 부담이고 그다음에 입원은 20% 부담인데 네. 이 예비적 급여는 50에서 90%까지 이게 본인 부담률 차등을 해가 네. 먼저 예비 급여를 해주고 네. 그 결과를 네. 이렇게 두고 봐서 네. 예비 급여 할 거냐, 그 다음에 급여화 시킬 거냐, 네. 아니면 비급여 할 것이냐, 네. 이렇게 이제 제도를 이렇게 시행해 나갈 이렇게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큰 것 중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3대 비급여라고 합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대학병원에 가보면 선택 진료 의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또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선택 진료비라 그러고. 예. 또 지금은 그 4인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예. 2, 3인 병실에 들어가기 입원을 하게 되면은 병실 차액만큼 또 우리가 맞죠. 내야 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 그 상급 병실 차용료인데요. 이게 또 비급여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간병사를 고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간병사가 하루에 한 8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맞습니다. 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소를 시키겠다는 게 전략이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놔도 자꾸 이제 비급여가 발생되면은 또 문제가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좀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이 수가가 행위별 수가 체계인데 심포괄 수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위별 수가하고 포괄 수가하고 이렇게 결합해 나는 심포괄 수가제인데 이런 걸 하면은 이 비급여 관리가 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급여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실손보험을 많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네, 민간보험에. 그렇죠. 네, 네. 이게 또 다시 보면은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네. 민간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자기 돈 안 들면서 치료를 받으니까 네. 진료가 또 가행 진료가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 또 의료비가 또 지출이 늘어나고 네. 이런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이 민간보험하고 우리 건강보험하고 서로 연계가 되도록 법제화시키고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새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첫 번째가 이제 비급여 해소 부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하여 고액 비용 발생을 방지를 하겠다.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외래 30에서 60%, 이번은 20% 돼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비급여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건강보험 되더라도 그 율만큼 부담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담을 일정 금액 이상은 전부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 개인 부담에 의료비를 좀 상한을 정해서 효과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 부담률을 좀 낮춘다는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성 등 이 대상자, 취약 대상자들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좀 낮춥니다. 보통 뭐 20%를 10%, 또 10%를 5%로. 예를 들어 이제 6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 본인 부담률이 10%인데 앞으로는 5%로 낮추겠다. 뭐 이런 것처럼. 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제 산모, 그러니까 출산모 관련해서 검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치료를 받으실 때는 그 본인 부담률을 굉장히 좀 낮춰준다든가 이런 정책을 또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이제 이 본인 부담 상한액 제도를 소득 분위별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1분위부터 10분위로 해서 이제 1분위는 상한 소득 금액이 낮고 또 이제 10분위는 고소득자니까 상한 금액이 높은데 그래도 이게 실질적인 소득에 비해서 부담은 1분위가 더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 1분위의 소득 상한 금액을 점차 더 내립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이렇게 두 가지 방안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서민층 최후의 의료 안전망으로 이 역할을 좀 강화해서 가계 파탄을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상한제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만 가지고 기준을 해서 이렇게 요건에 맞으면 우리가 저희들 혜택을 드리고 지원을 해드렸는데 재난적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 플러스 비급여 건강보험 안 되는 부분까지 합쳐갖고 일정 요건에 맞으면은 최고 2천만 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좀 확대를 해가 혜택을 많이 늘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신정부가 들어서 지금 발표하신 내용이 지금 크게는 한 3가지 정도 된다,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개인적으로 굳이 뭐 민간 보험을 뭐 없는 돈에 뭐 억지로 해가지고 뭐 굳이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뭐 지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준다라면 그런 게 뭐 부담을 그렇게 안 가져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하나만 가지고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가 아마 그렇게 이제 발전할 그렇게만 되면 겁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그 훨씬 더 부담이 가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은 이제 이 재정적으로 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국민 세금이 뭐 훨씬 더 많이 나간다라든지 반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총
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네.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네. 5년 동안 2022년 말까지 네. 30조 6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30조 6천억을 예. 어떻게 마련할 거냐. 네. 네.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네.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 재정에 네. 적립금이 한 20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10조 정도를 네. 이제 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국고 지원을 네. 보험료 예상 수입의 네. 20%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획재정부의 사정상 네. 20%에 약간 미흡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가 지원금을 네. 이렇게 충실하게 좀 받아오고. 네. 그럼 그다음에 20%만 받아도 됩니까? 예, 20% 네. 받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입은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마련하고 또 네. 한편으로는 부가 재원을 네. 자꾸 이제 이 발굴을 해가 네. 보험료 수입을 좀 확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지방재정 요즘 네. 지방재정이 좀 열악하다. 네. 네. 국가재정을 지방재정으로 좀 네. 이양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럼요. 네. 그렇게 하듯이 예. 저희도 이제 이 보험료 부과에 대한 재원도 네. 이렇게 확충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입은 이렇게 관리를 하되 네. 이게 지출도 이제 좀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재정 누수가 네. 생기지 않도록 네. 관리를 또 철저히 하고 네. 또 이제 이 노인 의료비 증가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데 네. 네. 이 가파르게 증가되는 만성질환 노인 의료비를 네. 좀 줄이려는 노력들을 네. 그러니까 건강 증진 사업, 네. 만성질환 관리 사업 네. 이런 것들도 열심히 추진해가 네.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네. 30조 6천억은 충분히 마련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해주면 국민들은 너무 좋은데 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걱정이었었는데 우리 세금 다 빼가는 거 아닌가. 네, 원래 국고 지원에서 20%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국고 지원 20%를 다 못 받을 때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잖아요. 다른 것도 아닌데 네. 국고 지원을 20%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야 되는 돈을 안 주면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확실하게 받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와 네. 또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네. 협의해서 이번에 또 정부께서 건강보험에 신정부가 네. 건강보험에 관심이 더 많아서 네. 아마 잘 될 걸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누가 뭐 지적을 해도 답이 탁탁 나온다, 그죠? 예. 네, 네. 그럼 수성지사에서는 지역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한 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또 그 뭐 재원도 마련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그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어떤 게 있는지 덧붙이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저희는 이제 공단 마스코트가 네. 건의강입니다. 건의강. 예, 건의강이. 건의강. 건강보험 할 때 이렇게 네. 그것을 따서 이제 건의강의라고 예. 하는데 예. 그 마스코트 이름을 따서 네. 건의강의 봉사단을 만들어서 건의강의 봉사단. 예, 네.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지사에도 전 직원이 가입해서 네. 매월 일정액에 네. 이 봉사 기금을 출연하고 전 직원들이 예. 봉사 기금을 낸다. 예, 월 2만 원, 3만 원. 오, 또 이제 그 대단한 좀 신입 건데요? 사원들은 네. 뭐 만 원씩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네. 구자를 약정을 해서 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기금도 네. 마련하고 네. 또 실제로 뭐 불우이웃돕기 행사라든가 네. 뭐 이렇게 또 이 보육원에 방문해서 네. 이렇게 놀아주는 또 뭐 활동해준 이런 네. 행사든가 이 노력 봉사도 네.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하고 네. 있는 그 봉사날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네. 네. 독거노인이나 이제 다문화 가정을 네. 이게 직원 개인들과 이렇게 자매기를 맺어갖고 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나 네. 그 다음에 제공해드리고 또 말벗 있잖아요. 고독한 어르신들. 말벗. 네. 예, 말벗도 네. 떼어드리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소외된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보육원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 네.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네. 활동을 하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네. 그래서 그 보육원에 애들 데리고 네. 뭐 이제
아이스링크, 네. 스케이트장도 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문화활동, 영화보기 활동도 이런 게 하도록 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도 하고요. 또 정례적으로 이제 무료 급식소에 밥 퍼주기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제 수성구에서 어르신 효잔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들이 또 적극 참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에는 불우이웃돕기 김장 행사나 또 이제 뭐 연탄 배달 이런 데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우한 이웃 이런 것 돕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공단이 지속 가능한 공단이 되기 위해서 또 이제 윤리 경영, 인권 경영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경영 방침의 일환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윤리 경영을 하면은 이렇게 이웃들과 나눔의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지역 내에서의 사회 활동하고 소통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또 접근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많이 하시네. 정말 우리가 오늘 쭉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 건강보험이 이제 전국민보험이고 누구나 또 이제 강제로 이렇게 가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강제 가입에 따라 이렇게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주고 또 이해를 시켜주고 또 전체 국민들 속에서의 우리 공단이 존재하니까 전체 국민들하고 호흡하고 또 이제 같이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을 잡고 계시는데 걱정을 하시고 또 새로운 걸 갖다 계속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되면 우리 국민들을 건강을 더 안전하게 할까 늘 고민하시는 기간이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겠고 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자 이렇게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오늘 좋은 얘기 뭐 그 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그 수성지사만이 그 향후 계획이라든지 또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우리 공단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그러실까요? 해주시죠.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높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는 주민들의 이런 높은 건강 관심도를 반영하여 건강 정진 사업과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어르신들의 건강 정진을 위해서 건강백색 운동 교실 매년 25개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월 평균 22,000건의 민원 처리를 함에 있어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다 우리 민원 대상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제 외부 전문 CS 강사를 초빙해서 이게 직원들의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등을 해서 이게 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이렇게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주민과 함께하는 지사, 주민들이 신뢰하는 지사, 우리 주민들이 매우 만족하는 전국 최고의 지사가 되기 위해서 항상 거듭나고 최선을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고 좀 불편하시거나 불만족스러우시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건강보험 도입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건강보험이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 뛰어갈 수 있는 이런 의료 접근성이 세계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뭐 이는 그 보험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아마 그런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와 도전 과제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청소년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네. 올해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야 보험료 부담하는 계층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재정이 넉넉해지는데 네. 보험료 부담하는 계층은 줄어들고 네. 보험료를 치료비를 쓰는 이게 65세 이상 세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강보험의 네.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네. 굉장히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만성질환 치료비 이 부분들을 저희들 어떻게 또 관리해야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단으로서 절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좀 늘리고 지출을 억제하는 네. 이런 그 시점입니다.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이 국민의 곁을 지키면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늘 챙겨주시면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말씀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 지사가 네. 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네.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우리 지사 특성상 네. 이 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매년 연말에 몰려서 검진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몰려서 검진을 받다 보면 병원에서 복잡하고 네. 또 이렇게 좀 편리한 검진을 받기가 좀 어려운데 좀 시간이 있으실 때 넉넉한 시간대에 좀 검진을 빨리 좀 받으셔서 자기 건강도 좀 챙기시고 관리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당부의 말씀 아울러 같이 드립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건강이 제일 우선이고 건강이 제일 정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예.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맞습니다.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한 전체에 다 가질 수 있는 게 건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옥수 건강보험공단 수성구 지사장님과 함께한 정순천의 CMB 사랑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분과 함께 다양한 얘기를 이 사랑방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